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 회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다 표현해 보셨죠? 네, 오늘 우리말은 좀 깁니다. 그래도 동사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사라는 건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하죠. 만듭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만들다 영어로는 make.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말은 주어입니다. 주어는 동사를 하는 사람을 주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나는, 네, 이게 주어죠. 그래서 I라고 동사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make라고 하면 나는 만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무엇을 먼저 써야 될까요? 사람들을 위해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네, 지금 우리가 쓴 주어 동사를 보면 나는 만든다 그랬으니까 뭘 만드냐? 동사의 대상, make의 대상을 먼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뭘 만듭니까?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make 뒤에다가 맛있는 음식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음식은 영어로 food죠. 명사를 쓸 때는 단순지, 복순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음식, food, 요거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은 여러 가지 메뉴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음식 자체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food라는 말은 보통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단수가 아니니까 관사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음식 앞에다가 맛있는 이란 형용사,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delicious foo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든다 뭘 맛있는 음식을 요 delicious food는 make 만들다라는 동사의 대상이죠. 이런 말들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어라는 건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를 이렇게 을을 이 붙게 되죠. 그래서 목적어는 어디다가 쓰냐? 주어, 동사. 이제 우리가 문장을 몇 개 다뤄보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는 주어, 동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시면 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그럼 뭘 좋아하냐? like의 대상, 야구를, 그래서 baseball, 동사 뒤에다 써주시고요. They make. 그들은 만든다. 그랬으면 뭘 만드냐? A house. 집을. 이렇게 make 동사의 대상, a house. 이게 목적어죠. 그럼 you meet. 너는 만난다. 그럼 누구를 만나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meet의 대상, many people.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다음 we learn. 우리는 배운다. 뭘 배우냐? English. 영어를 배운다. 이런 말들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I make delicious food. 나는 만든다. 뭘 만드냐?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네, 이제 어떤 말들이 남아있나요? 사람들을 위해 라는 말과 하루 종일 이라는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지금 요 뒤에다 써주시기 전에 그냥 I make delicious food 요 말을 살펴보면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나는 만든다 맛있는 음식을 여기까지만 말을 해도 뭐 문장에 지장이 없죠. 뭐 의미에 뭐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이 말들은 영어에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장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식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을 먼저 써야 될까요? 사실 수식어는 좀 순서가 바뀌어도 큰 지장은 없지만 앞에 있는 문장들과 의미상으로 더 가까운 걸, 직접적이고 가까운 것을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만든다 음식을 누굴 위해 만드냐? 사람들을 위해 이 말을 먼저 써주는 게 좋겠죠. 사람들, people이라고 하면 되고, 뭐뭐를 위하여 라는 말은 전치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라는 말을 표현하려면 for peop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for가 전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명사 앞에 놓여서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걸 전치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or people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만드냐? 하루 종일 만든다. 하루 종일 all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살펴본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all day 이런 말들을 수식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수식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특징은 있으면 좋고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수식어는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장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I wake up 나는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말을 해도 문장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early 일찍 일어난다. early가 수식어인 거죠. Thank you 이렇게 말을 하면 고마워 괜찮습니다. 근데 very much 매우 많이 매우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주면 더 좋겠죠. I know a handsome guy 나는 알고 있다 한 잘생긴 남자를. 이 handsome 이라는 말은 잘생긴 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명사 guy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 handsome이라는 말이 없어도 말은 되죠. I know a guy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그래서 형용사도 수식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어는 한 번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쓰셔도 됩니다. I go 나는 간다. 이렇게만 말을 해도 의미는 통하죠. 나는 간다. 어디로 가냐? To school 학교로. By bike 자전거 타고 간다. 몇 시에 가냐? At 7 7시에 간다. 언제 가냐?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장에는 수식어가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땐 어느 걸 먼저 써야 되냐 이걸 고민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수식어는 이제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의미상으로 더 가까운 것들을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나는 간다 그랬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해야 되겠죠. 학교로 이제 뭘 타고 가냐? 자전거 타고 7시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y by 자전거 타고랑 at 7 7시에 요게 혹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영어를 자주 표현하고 말씀하시다 보면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지는 저절로 익혀지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왔던 문장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동사를 먼저 찾아보시면 만듭니다, 만든다, make 라고 쓰고 그 다음 주어를 찾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내가 I make 나는 만든다. 그럼 뭘 만드냐? 이제 동사의 대상 목적어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뭘 만듭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delicious food 나는 만든다 맛있는 음식을.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수식어라고 했죠. 누굴 위해 만드냐? 사람들을 위해. For people. for 전치사고요. 어떻게 만드냐? 하루 종일, all day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표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로 3일차 수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이제 조금씩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등장해서 좀 겁을 먹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꼭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문장도 화면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 번 입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